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분명히 밥도 잘 먹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팔이 후들거려 금세 내려놓고 길을 걷다가도 다리가 쉽게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는 경험.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근감소증, 즉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걸 방치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늦어지고 결국 치매나 사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헬스장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지 않아도, 밥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3가지 단백질 보물을 통해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다는데 왜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칠까? 여러분도 혹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3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1%씩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30대 시절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을 내는 엔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종 건강 저장고입니다. 가장 먼저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혈당을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근육은 면역력 강화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근육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심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은 노화를 방지합니다. 근육은 성장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기, 계란, 두부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단백질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란 2개를 먹으면 젊을 때는 거의 다 흡수됐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반 정도만 근육으로 갑니다. 즉, 먹는 것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도 힘이 없고 근육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택합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은 운동만 하면 된다입니다. 운동은 중요하지만 근육의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안 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약을 먹으면 된다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보약을 먹어도 근육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음식만 먹으면 된다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소화가 잘 되고 근육으로 잘 전달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멸치.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창고.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풍부해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작은 멸치 한 줌만 먹어도 계란 몇 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을 제대로 쓰이게 하는 필수 조합인데 멸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지금까지 멸치를 국물 내는 용도에만 쓰셨나요? 볶음, 조림, 주먹밥, 심지어 분말로 갈아 밥 위에 뿌려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볶음, 무침, 전 등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둘째, 황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의 왕.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빠르고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딱 맞습니다. 황태 100g에는 소고기의 4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피로회복과 간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합니다. 아침 식사를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면 단백질과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들깨와 들기름. 혈관을 뚫어주는 스마트 단백질 조력자.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려면 혈관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들깨와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덕분에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또 들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들깨 미역국, 들깨죽, 나물에 들기름 살짝만 더해도 근육 합성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검은 콩. 혈관까지 열어주는 스마트 단백질.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점은 검은 색소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두유나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을 위한 식품 외에 간단한 생활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안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육 살리는 루틴입니다. 아침 기상 루틴.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이 공급되면 근육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 근육과 혈액순환을 깨워줍니다. 오전 햇볕 루틴. 아침 식사 후에는 잠시 베란다나 마당 또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15분만 햇볕을 받아도 비타민 D가 합성되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쓰이게 됩니다. 햇볕은 최고의 천연 보충제입니다. 점심 이후 루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자리에 앉지 마시고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오후에 졸음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후 간식 루틴. 오후 3시쯤 배가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단백질 간식을 챙기세요. 삶은 달걀 하나, 검은 콩 두유 한 잔, 멸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저녁에 폭식도 줄어들고 근육은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받습니다. 저녁 루틴. 저녁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해 주세요. 황태국, 검은 콩밥, 멸치볶음 같은 메뉴가 이상적입니다.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소화 효소와 비타민이 단백질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잠들기 전 루틴. 침대에 눕기 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해보세요. 이를 의자 스쿼트라고 하는데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화하면 전체 체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육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기 금지.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흡수가 방해됩니다. 밥을 드셨다면 최소 2~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밥 먹고 바로 커피 금지.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억제합니다. 특히 검은 콩이나 황태, 멸치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신 직후라면 커피는 최소 30분 뒤에 마셔야 합니다. 짜게 졸인 콩 반찬 금지. 검은 콩을 드실 때 간장을 많이 넣어 짜게 졸이면 나트륨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또 칼슘 배출이 늘어나 단백질 효과도 반감됩니다. 콩은 심심하게 조리하거나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파우더 금지. 가루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따라 하고 내일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며 오후에도 기운이 남아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응하고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활 루틴과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챙긴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손에 힘이 생겨 병뚜껑을 혼자 열 수 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이 덜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무겁다. 무기력했던 하루가 활기차졌다. 밥상과 생활 루틴만 바꿨는데도 삶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멸치,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 단백질 보물과 오늘 알려드린 생활 루틴만 지키셔도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비싼 보충제보다 밥상이 먼저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